수면 무호흡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요 위험성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수면 무호흡은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 그런 증상입니다. 이런 무호흡이 10초 이상 지속되게 되면 뇌의 산소 공급이 감소하게 돼서 고혈압이나 부정맥,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 당뇨병, 그리고 치매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이 심하면 밤에 잠을 자도 피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낮에 굉장히 피곤하고 졸리게 돼서 인지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발생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면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는데 뭐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면 뭐 치매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게 정말인지. 수면은 뇌가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수면을 통해서 우리 뇌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낮에 학습했던 그런 기억들을 공고화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수면이 하루에 6시간 이하로 부족하게 되면 치매의 발병이 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5, 60대 수면이 지속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물질들이 배출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어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은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순히 수면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는 깊은 수면, 숙면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코골이라든지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는 수면의 질을 굉장히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대는 언제 자는 게 좋을지, 너무 늦게 자는 게 안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늦게 자도 괜찮은지.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언제 자는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히 청소년 성장기에는 그 성장 호르몬이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피크를 이루기 때문에 그 시간에 수면 시간이 포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 11시에 자서 6시 정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표준적인 그런 추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인 테라피 유튜브 채널에서 코골이를 없애는 비결을 소개해 주셨는데 시중에 파는 코골이 방지 제품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인터넷에 보면 최근에 코 확장기라든가 또 마우스피스 등을 이용해서 코골이를 개선해 준다는 그런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대부분 아직은 인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아주 심하지 않은 경증의 코골이에만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양압기입니다. CPAP이라고도 불리우는 양압기는 수면 중에 마스크를 이용해서 일정 압력이 걸려있는 공기를 주입해 줌으로써 막혀있는 기도를 넓게 만들어주는 그런 획기적인 치료법입니다. 그러면 코 테이프라든가 이 뭐 마스크를 하고 잔다든가 이런 건 효과가 크게 없을까요? 일부 아주 경증의 코골이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코골이나 특히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에는 효과를 인증받지 못하였습니다. 코골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비만이라고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체중이 늘게 되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팔다리나 피하나 배에만 지방이 쌓이는 게 아니고 비만이 진행되게 되면 목젖이나 혀 같은 이 내부 장기에도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돼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코골이가 없던 사람도 인제 피곤하면 코를 곤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피곤할 때 수면을 취하게 되면 근 긴장도가 떨어집니다. 즉 근육이 더 이렇게 이완돼서 늘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목젖이나 혀 같은 것들이 더 처지게 돼서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코골이가 막 심하지 않다면은 그 치료를 따로 받지 않고 그냥 둬도 상관없을까요? 사실 순수하게 코골이만 있는 경우는 건강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건강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코골이들은 수면 무호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치매를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치매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은 없습니다. 기존의 아세틸콜린 분해 억제제와 같은 약물 치료나
또 인지훈련, 운동, 사회활동과 같은 비약물적 치료들을 이용해서 증상을 완화하고 치매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그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서 뇌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뇌 가소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치료들을 치매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그 의료기기 또 전자기술이 발전하게 된다면 치매가 정복될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근에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서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전자약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힐라온이라는 웰리스 기기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요. 미주신경을 비침습적으로 자극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자율신경 이상을 교정해서 이명이나 불면증 또 치매나 스트레스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브레인 세라피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 청소년기에 뭐 사용했던 뭐 MP 스퀘어나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 건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기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힐라온도 그런 집중력 향상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특히 저희는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서 인지 기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능력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에 보니까 잠만 잘 자도 혈당이 관리가 된다고 하셨는데 수면과 혈당의 관계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면은 혈당과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다음날 같은 식사를 해도 혈당이 더 높게 나오고 배고픔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돼서 과식을 부릅니다. 반대로 숙면을 하면 인슐린이 더 잘 반응하고 식욕도 안정돼 체중 관리도 쉬워집니다. 이게 또 생체 시계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식사 시간이 밤으로 갈수록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혈당이 더 높게 치솟습니다. 잠자는 시간 근처에 식사를 하면, 그러니까 야식을 섭취하게 될 경우 자는 도중 소화 저급이 일어나면서 숙면을 방해하고, 이것은 곧 다음날 아침 혈당 조절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잠을 자야 혈당에 좋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5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수면 시간입니다.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하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도 고정시키시고 일어나는 시간도 정확히 맞춰서 고정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로 하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야식을 드시지 않는 겁니다. 취침 3시간 전에는 큰 식사나 큰 탄수화물 섭취를 끊고요. 2시간 전에는 간식도 드시지 않아야 되고, 카페인 섭취는 최소 8시간 전, 그리고 알코올은 가급적 저녁에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식후 10분만 걸어도 야간 혈당이 안정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빛이나 온도, 소음입니다. 밤에는 강한 조명과 화면을 줄이시고 침실은 좀 어둡고 조용하게, 그리고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침에 햇볕 보기가 있는데요. 기상 후 30분 내에 자연광을 5분에서 10분 정도만 쬐도 멜라토닌 리듬이 정렬되고, 낮에는 20분에서 30분 이상 햇볕 아래서 움직여주시면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코골이를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공복혈당과 혈압이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시간을 맞춰서 자고, 밤엔 먹지 않고, 빛을 줄이고, 아침에는 빛과 움직임을 더하는 것, 이것만 지켜도 같은 하루라도 혈당 곡선이 부드러워지고 식욕이 가라앉아 체중도 함께 내려갑니다. 그리고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주무시는 분들이 가장 혈당에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는 시간을 역산하셔서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실 수 있도록 잠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수면의 양만큼 중요한 게 또 수면의 질입니다. 같은 시간 잠을 자더라도 이 잠 초기인 깊은 잠을 자는 서파 수면 시간에 살짝 사람을 깨워봤습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는 정도지만 살짝 일어나는,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단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잠은 충분히 잤으나 그 다음날 인슐린 민감도가 확연하게 떨어졌습니다. 대략 25% 정도 떨어져서 건강한 사람의 경우도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 시간 7시간에서 8시간, 그리고 깊은 수면의 질,
잠자면서 깬다거나 아니면 소음이 들린다거나 아니면 코를 고신다거나 한 것이 있다면 최대한 그걸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사님 채널에서 불면증, 불안, 기억력 개선에 좋은 약을 추천해 주신 영상이 인기였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꼬기약사 TV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뭐 활발하게 아직은 많이 못하지만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천황보신단. 천황보신단은 대표적인 한방 안정제 처방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쉽게 깜짝 놀라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런 분들한테 사용되는데요. 주요 성분은 산조인, 인삼, 맹문동, 당귀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고요. 또 신장의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약국에는 이런 똑같은 성분의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천왕보신단, 천왕, 왕 중의 왕이죠. 보신,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수면제 같은 그런 기능은 아니고 심장을 보호해서 심장의 어떤 기와 이런 진액을 보충해서 심장의 리듬을 잘 이제 만들어줘서 이 몸의 심신 안정을 도와주는 그 한약 처방이 되겠습니다. 이 처방은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쉽게 사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숙면을 위해 마그네슘을 드시는 분도 많은데요. 먹는 시간대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던데 정말인가요? 요즘에 마그네슘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약국에서 많이 팔리고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성분이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은 이제 저녁 시간이나 식후 한두 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마그네슘은 신경 흥분을 이제 완화하고요. 근육 이완을 돕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심박 안정도 시켜주고 긴장 완화도 해주고 또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을 통해 숙면을 유도하면 야간류 증상에도 도움이 될까요? 야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또 소변을 많이 보는 그런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마그네슘이 직접적으로 그 부분은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요는 대부분 신장 기능이 저하됐거나 전립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간요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신장 기능이 이제 떨어진 경우는 육미지향탕 같은 그런 제품을 씁니다. 근데 육미지향탕은 이제 약국에 또 일반 약품으로도 구매할 수가 있고요. 또 50대 이상에도 흔히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그런 야간요가 생기는데 이런 이제 전립선 비대증은 어떤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일반 의약품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야간요가 심하다. 이런 경우는 꼭 병원에 가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마그네슘은 이 어떤 숙면에 도움이 되지만 야간요에는 직접적으로는 기대 효과가 없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